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 본가 동네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다른 동네 친구 한 명과 직접 조문을 갔어요. 어렸을 땐 같은 동네 친구니까 자주 놀기도 하고 친했었지만 성인이 되고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사적인 연락은 안 하다시피 해서 보고 소식을 SNS에서 접했을 땐 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어렸을 때 꽤나 친했던 동네 친구니까 친구가 이럴 때 얼굴 비추고 힘이 돼주는 거지 하는 생각에 갔었고, 친구는 어떻게 알고 왔냐며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장례식 끝나면 연락 주겠다고 밥이나 먹자고 해서 사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난 지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네요. SNS에는 혼자 여행도 다니는 모습 잘도 올리던데 얘가 바빠서 그런가 보지. 이해하자 하다가도 사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예의상 따로 연락으로 그때 고마웠다. 다음에 기회되면 밥 꼭 먹자라는 말 한마디는 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보통 어떤 식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저번 주에 결혼식 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는 솔직히 너무 정신없어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게 맞긴 한데요. 일단 한번 정확하게 봐주세요. 신부 대기실에 어떤 여자들 셋이서 들어왔는데 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지인도 아니었고 남사친 몇 부르지도 않았으며 여자친구랑 같이 온다는 말도 없었기에 본능적으로 신랑 친구인 거 알았어요. 신부 대기실을 올 수 있죠. 신랑 친구들도 축하한다 인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경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제 모습을 보더니 깔깔 웃으며 야 별론데 드레스도 별로 안 이쁘다 하며 나갔습니다. 여기서 많이 화났지만 참았습니다. 가서 지금 뭐라 했어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식이 끝난 후 드레스로 갈아입고 연회장에서 인사 돌고 있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 제 인사는 무시하고 남편한테만 야 여기 밥 너무 맛없어 뭐 이런 데서 하냐 이러더군요. 당황한 남편은 아 그래? 무튼 와줘서 고맙다 하며 그냥 지나갔고 여기서 또 화났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정신이 없었거든요. 식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쉬는데 친구들이 SNS에 저 태그하고 축하한다고 해주더군요. 하나하나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남편 SNS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사친 중에 한 명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별로였음. 어쨌든 축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여사친 SNS로 타고 들어가서 보니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서는 땡땡이 결혼식 옴. 근데 신부보다 하객이 더 나은 건 처음. 이런 식으로 저 못 나온 표정 걸린 사진이랑 같이 올렸더군요. 이거 보고 눈이 뒤집혀서 남편한테 바로 말했고 당장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내 얼굴 나온 사진 내리고 사과하라고 네가 말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말한다. 대신 좋게 말 못한다. 라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랍니다. 원래 성격 이상한 애들이라고 하면서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전 무슨 남편 전 여친이나 원수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랍니다. 당장 친정 가서 친언니한테 말했고 친언니도 사과 받으라고.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이상하다고 집으로 오라 해서 지금 친정이에요. 남편이 계속 가만히 있거나 친구 두둔하면 찢어질 생각입니다. 제가 비정상인가요? 몇 달 전 사촌 시동생 결혼식에 가족 대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화두가 되어 싸웠습니다. 저는 버스 멀미가 심하고 몸도 너무 힘들고 살찐 걸로 시댁 친척들에게 결혼하고 편한가 보다 살찐 거 보니 결혼식 땐 이뻤는데 지금은 못 살아보겠다 등등 온갖 소리를 다 들어 심적으로도 힘드니 KTX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하는 말은 네가 안 가면 버스 안에서 준비한 음식 나르는 배급하는 일은 누가 하냐. 안 가겠다고 하는 네가 정상인지 길 막고 물어봐라라며 무조건 대절버스 타고 가기를 강요했습니다. 결론은 결혼식 안 갔습니다. 혼자 결혼식 다녀온 남편은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집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설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 괴로워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고 이틀 후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며 짐을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대화할 시간은 없고 친구들과 놀러 갈 시간은 있냐 물으니 네가 나랑 대화할 시도는 했냐며 제 탓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게 이혼하자에 대한 남편의 대답인 줄 알았으나 그래도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놀러 다녀온 남편에게 나랑 할 말 없냐고 하니 아무 대답도 않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이야기 좀 하자며 억지로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냐? 나는 이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에 대한 사과?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니랑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데? 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네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네, 저는 항상 우리가 독립된 가정을 꾸려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은 너, 나 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혼 전에도 나는 결혼했다고 해서 오빠 가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각자 집에서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그에 대해 남편은 항상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서로 이혼에 대한 뜻은 맞춰졌으니 집은 언제 내놓을 거냐, 내 돈은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야기하자라고 했고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너한테 있는데 내가 돈을 왜 줘야 하냐, 너랑 더 말하는 것도 싫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는 것 같으니 조용히 짐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야기하자니 돈 받고 싶으면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던가 그럼 내가 칠 거 치고 니한테 다시 의견 줄 거고 그거 맘에 안 들면 소송하던가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름다운 이별, 깨끗한 이별은 없다는 거 알지만 저는 소송까지 가기 싫으니 우리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끝내자 했고 남편은 내가 왜 너의 그런 생각을 배려해줘야 하냐고 더 말 거는 거나 괴롭히는 거니 네 방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싸우면 제가 지쳐서 달래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무기로 쓰는 거 고쳤을 수도 없고 더 같이 살수록 제가 마음이 병들 것 같아서 이혼에 대한 결정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여태 지내온 시간은 도대체 뭐였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렇게 한순간에 모질게 변할 만큼 제가 잘못한 건지 허무하고 답답하네요. 결혼 준비 중인 남자친구가 몇 년 전에 전세 끼고 집을 사놨습니다. 수도권은 아니어서 4억이었고 집 매수 당시 전세 2.5억, 시부모님 돈 1억 증여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번 돈으로 매수했다고 했어요. 요새 그 집 시세가 6억이 넘고 저희가 그 집 들어가서 살려면 2.5억 정도 필요한데 그 돈은 제가 2억 모아놓은 돈이랑 5천 예비 신랑 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문제는 집 살 때 도움받았던 시부모님 1억입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엔 집을 예비 신랑이 해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비 신랑이 집이 있으니 너희는 결혼하면 된다, 미리 준비해놨다, 늘 이런 식. 저는 결혼하면 남자친구 집 팔고 제 돈 합쳐서 아파트 공동 명의로 신혼집 마련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이 집 터가 좋다, 더 오를 거다, 전세금만 주면 된다 등등 계속 저희를 그 집에 살기를 권유합니다. 예비 신랑이 실투자금도 1.6억에 5천만 원 하고 저도 2억 해가니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간다 생각했고 그럼 지금 집을 신혼집으로 시작할 거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얘기 전에 들으셨는지 본인 돈 1억도 들어가 있다면서 가끔씩 놀러 오고 싶다고 그것만 해주면 1억 들여서 너희 편하게 좋은 집 사는 거라고. 공동 명의에도 자기가 와 있는 것만 괜찮기로 합의되면 된다 하시네요. 전 제가 한 푼도 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가면서 1억이라는 돈 도움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마다 돈 받았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야 하는 건가요? 예비 신랑한테 그럼 집 팔고 1억 돌려드리고 우리 같이 똑같은 돈 2억씩 해서 4억이든 1.5억씩 해서 3억이든 시작하자 했더니 예비 신랑도 이 집 오를 텐데 아깝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1억 대출 받고 1억 시부모님 돌려드리자고. 난 1억 받아서 집 해줬단 얘기랑 시어머니가 내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해주신 집이라며 편하게 오시고 가시고 싶을 때 가고 이런 거 불편하다 했어요. 솔직히 집 한 채 해주신 것도 아닌데 말씀은 집 한 채 해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집에 오셔서 간섭 등등 심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히 받지 않고 저희 둘이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코로나 시국 1월에 소규모로 간단하게 결혼식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고 친정 시댁은 경기도입니다.
저는 일 때문에 10년 전쯤 이 지역으로 왔고 쭉 혼자 전세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5년 전에 매매했어요. 지방이고 이 지역에서도 좀 저렴한 아파트라 20평 매매가 당시 1억 5천이 안 되었습니다. 1억은 제가 모은 돈으로 했고 나머진 친정에서 도와주셨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지금 남편 만났고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모은 돈 5천으로 중고차 팔고 신차로 바꾸고 최소한 아껴서 리모델링 비용, 건조기, 오븐기, 식탁, 소파, 이불 이것만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서로 바빠서 미루다 오늘 점심에 시부모님 오셨었는데 시어머님이 집을 둘러보시더니 집이 좀 좁다. 25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집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서 그러셨어요. 순간 어이없어서 돈 좀 주세요. 25평으로 이사가게. 라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엄마 여기 좁은 집 아니야. 돈 보태주거나 얘기하세요. 대출금 1원도 없이 사는데 땡땡이에게 고마워해야 돼. 이러니까 그래 땡땡아 고맙다. 이러시는데 왠지 비꼬는 것 같고 너무 기분 더러웠어요. 웃긴 거 시어머니 경기도 외곽 임대 아파트 사세요. 보증금은 얼만지 모르겠고요. 일은 아직도 하시고 60대 중반이세요. 3시쯤 가셨는데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다신 엄마 입에서 저런 말 안 나오게 한다고 자기 미워하지 말라고 애교로 웃긴 춤을 춰서 웃고 말았는데 기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그 말 하시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